안녕하세요. 세법 쉽게 설명하는 텍스플래너 김대진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지급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나간 돈 중에 증빙이 없어서 계정 과목을 어떤 것으로 확정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일컬습니다. 그리고 결산 때는 종종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계상을 해놓게 되는 과목이기도 하죠. 기업에서 돈을 가지고 갔는데 증빙이 없거나 또 명분 없이 가져갔거나 계정 과목을 확정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상 가지급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죠. 여기서 횡령이라고 했는데 극단적으로 회사에서 누군가 그 돈을 훔쳤을 때 이것을 횡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훔친 거에 대해서 가지급금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 일시적으로라도 회사가 위태롭게 할 경우 배임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가지급금들은 없애야 됩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경영을 하면서 가지급금을 없애려고 하는데 한계들이 많이 있죠. 그 점에 대해서 편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나간 돈 중에서 증빙이 없어서 계정 과목을 아직 찾지 못해 가지고 외로운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죠. 네, 가지급금은 대표자나 대주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 경영상에 발생되는 일이라서 대주주나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가지고 갔다가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게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죠. 종종 법인이 창업 당시 자본금이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부족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립니다. 자본금을 등록하고 회사가 설립이 돼서 회사 통장에 납입을 하고 바로 빌린 돈을 갚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사실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잘못된 경우 가장납입이라 그래가지고 등기법상 상법상 별도의 죄를 물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크게 이 죄를 물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맞습니다. 대표자가 그냥 가져가거나 회사 용도로 사용했지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근거를 확보해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대여를 해줬는데 대여 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해당 돈을 가지고 간 사람 앞으로 다 기재를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들은 사소하게, 실제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식대 증빙을 사용을 했는데 식대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돼요. 요즘은 신용카드 때문에 대부분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택시 타는 경우 현금 주고 택시 영수증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큰돈이 사실은 문제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지급금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 문제는 큰 가지급금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큰 가지급금은 대표자들은 증빙이 없어서 가지급금으로 계속 유지돼야 될 상황인데, 대표자들이 업무 용도로 썼는데 증빙을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주변에 민원이 발생한다 해서 민원 비용으로 주변 마을 이장,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비용들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증빙을 요청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가지급금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적시를 해서 내부 품위서라도 만들어서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회사에 보관해 둘 수 있다면 민원 처리비 공사에 따라서는 큰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급금으로 놓지 말고 민원 처리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하게 되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쪽에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재무상태표 자산 중에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얼마 잡히는데, 이 가지급금은 사실은 회사한테는 무용한 재산이에요. 0이라고 해요. 0. 총 재산이 얼마만큼 되든 이게 100억이라고 그러면 100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평가를 하게 돼요. 손익계산서에서는 가지급금이 사실은 비용 처리됐어야 되는데 이익이 매출, 그 다음에 기타 비용 모두 빼고 이익이 나오는데 가지급금이
비용 처리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라고 표시돼서 100억의 이익이 생긴 걸로 표시가 되죠. 사실 이 100억을 감소시키면 이 이익은 0원이 될 텐데. 그래서 가지급금은 회사에 아주 큰 악영향을 줍니다. 가지급금은 그때그때 사실은 증빙을 확보를 해서 제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나 다시 돌아갈래. 제 자리란 자산이면 자산, 비용이면 비용으로 그때그때 처리를 해줘야 이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게 작성이 되는 거죠. 가지급금의 법률상의 위치는 다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은 횡령의 근거 또 배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대출 제한이나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횡령과 배임의 용어 정의는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지급금은 실제 회사에 승인 없이 돈을 인출해 갔다라고 하면 횡령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승인이 이 100억 가지고 가라 했는데 150억 가지고 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배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대출 제한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과 다르고 자산총계에서도 대폭 그만큼 차감돼야 되는 효과가 있고 비용도 그만큼 반영돼야 되는 효과가 있어서 손익이 매우 불리해지는 것이고, 이러한 연유로 대출 제한은 당연히 있을 것인데 대출 제한은 대출 금융사에서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사적 용도로 돈을 빼돌릴 수 있겠구나, 가져갈 수 있겠구나, 사실은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게 업무 용도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구나 해서 대출을 제한하거나 아주 대출 금액을 낮추거나 이자율을 대폭 높이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서 평가 등급이 맞춰지죠. 그러면 정부 대출 제한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정부 보조금 받는데도 불이익을 받고, 정부에서 정책하는데 사업 참여를 하려고 해도 불이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신용평가를 잘못 받아서 회사가 불이익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의 경우나 체계가 잘 된 기업들은 신용평가에 기초로 해서 수주 또는 거래도 터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마저도 막힐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금 절세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가지급금을 가지고 가게 되면 안 내야 될 세금을 매년 내야 돼요. 대표자가 1억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한 400만 원 정도를 매년 급여로 받는다 해서 그 정도의 급여에 상당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가지급금을 가지고 갔을 경우 법인한테 비용 처리도 힘들고, 또 비용 처리를 상여로 처분이 한다든가 하더라도 상여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 반영을 시켜서 재무제표가 깔끔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출 시 불이익, 이자율 상승이나 대출 제한, 회수 후의 불확실성, 장기간 눈덩이처럼 부른 가지급금은 일시 회수한다는 게 사실 힘들고, 또 그 가지급금은 당사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해서 회수하는데 아주 공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폐업 시 대표자에게 급여나 상여로 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폐업하기도 힘든 상황이 옵니다. 가지급금은 어떤 대표자가 퇴사를 했을 때 또는 등기사에서 뺐을 때, 이럴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서 해소되는 때 그때를 퇴사 시기로 봐가지고 가지급금 상당액 전체를 그 대표자가 상여로 급여로 가지고 갔다고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여 소득이 대폭 그만큼 올라가서 최고 세율 46.2%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4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해소 방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가지급금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알았는데요. 해소 방안은 평소 증빙을 철저히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향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증빙 철저히 구비하기로 했죠. 이미 발생된 가지급금은 어떻든 회사에서는 회수를 해야 돼요. 폐업도 못하고.
그 가지고 간 대표자에게 상해 처분할 수 있어요. 상여로 주고 상해에 대한 세금 떼고 나머지를 가지급금 회수하는 방식이죠. 또 이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식을 평가를 해서 회수할 수 있어요. 또는 다른 재산이 있다면 또 회수할 수 있어요. 다른 재산으로 회수할 수 있어요. 사실은 가지급금 회수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 문제예요. 세금. 여기서 상여 방식으로 주식 방식으로 다른 재산 방식으로 회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 속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라 매우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기서는 엄청 많다는 거 알아두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까운 세무사님, 세무전문가, 회계사 등등하고 검토하셔가지고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